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눈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1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절기 대설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보다 온화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모두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11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은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름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기온이 들쭉날쭉하겠습니다. 수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3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 사업인 어촌 뉴딜 사업이 지자체별로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6곳이 지정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고 무엇보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150가구가 살고 있는 경주의 한 작은 어촌. 해안도로 옆으로 잘 정비된 보행로와 소형 어선의 정박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보기 싫었던 해수탱크와 널브러진 파이프가 있던 백사장은 LED 조명의 멋진 광장과 전망대로 변했습니다. 작은 어촌이 이제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어촌 뉴딜 사업에 들어간 선도지구로 현재 65%의 진행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항과 방파제 등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120m의 파제제를 우선 설치해 지난 2번의 대형 태풍에도 월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하고 이제 울산 경계 그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손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울산에서 많이 와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마을이 옛날에는 좀 지저분했다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요번에 뉴딜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만족도 많이 하고. 어촌 뉴딜 300은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포항 4곳, 경주 3곳 등 경북 동해안 16곳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11곳을 추가로 신청해 대여섯 곳이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6개소가 선정이 돼서 현재 개소당 100억 원씩 투입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획기적인 어촌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 밖에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내 집 앞 환경 정화에 나서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역 누적 확진자는 13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사는 131번 확진자는 123, 126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포항시 남구에 사는 132, 133번 확진자는 청주시 164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34번 확진자는 울산시 22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들 확진자들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북에서도 주말 동안 연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자영업자의 매출이 다시 감소하자 재난지원금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도심 거리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에는 손님 대신 빈 의자만 가득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는 거의 대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예약도 많았고. 근데 요번 주 딱 더 접어들면서 어제부터는 아예 지금 예약도 다 취소되고요. 얼마 전까지도 문을 열었던 가게 곳곳에는 임대 문의라는 알림만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많은 상인들은 상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한국 신용 데이터가 한 주 단위로 집계하는 지역별 카드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의 최근 2주간 카드 매출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 최고 11.8% 감소했습니다. 한동안 회복세를 보였던 자영업자 매출이 다시 감소하자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제안했던 부분은 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원래 열리지 못했던 축제 예산이나 또 그 나머지 우리 시 예산에서 얼마든지 감내를 할 수가 있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됨에 따라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보다 더 강화된 정밀 핀셋 방역을 통해 코로나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하고 PC방과 노래 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수시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57개 협력사는 방역 담당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타 지역 출장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 대출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0월 지역은행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부 자금 대출을 한다며 안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역은행이라 철석같이 믿고 전화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분증 앞면과 통장 앞면, 신용카드 앞면과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날 바로 A씨가 보낸 사진을 이용해 비대면 서비스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A씨 모르게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 700만 원의 대출도 비대면으로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실행될 때 본인 확인을 휴대전화로 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상대로 정부 자금 대출 진행을 미끼로 신분증 및 신용카드, 통장 사진을 요구하여 휴대폰 개통 및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및 통장, 신용카드 사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혹시 전송하였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 해지 요청을 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의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을 알아보려면 계좌정보통합 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가입 여부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다면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비대면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지만 모든 범행이 비대면으로 이뤄졌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다르게 수거책이나 전달책도 없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공항의 명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뀌고 경주시도 포항공항 취향항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오는 23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공항 명칭 변경과 보조금 지급 방식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주시는 경주라는 명칭이 들어간 공항을 갖게 되고 포항시는 보조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울진군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울진과 봉화, 영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통통제는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구간 낙석 산사태 정비 공사에 따른 것으로 국도 36호선 온양교차로에서 3근 교차로 2차로가 전면 차단됩니다. 통제 기간 동안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용역 입찰 기준이 지역업체와 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적용되는 경상북도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기준은 지역업체의 참여도 배점 한도를 높이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이행 실적 인정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신인도 평가 기준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해당 기업들의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절기 대설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보다 온화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모두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11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은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름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기온이 들쭉날쭉하겠습니다. 수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3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